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2배를 먹지 못한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5G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5G가 오를까라는 주제랑 오늘만큼은 좀 5G 파티를 좀 즐깁시다 라고 좀 편한 그런 마음을 갖자라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과열권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오늘 상승이 정말 아름답게 나왔죠. 양봉을 꽉 채운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하나도 달리지 않으면서 전 저점을 거의 깼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고점 가까이에 와 있고 지금 전 저점은 높아진 상태에서 고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차익이 조금 나오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60일선까지는 조금은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도 수급이 좀 좋았죠. 외국인이 이제 30일이랑 9월 1일, 2일이랑 수급 매수로 좀 들어오면서 수급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이틀 전에 트럼프가 급이 다른 미중 무역 협상 얘기를 한 뒤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하죠. 오늘 코스피는 비교적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코스닥은 상당히 강했고, 이제 일단은 완화되기는 했지만 협상 자체 때문에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9월에 예정대로 진행이라는 영상을 좀 찍었으니까 한번 좀 참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잘 돼서 기업이 많이 오르고 코스닥 쪽이 많이 오르긴 하지만 본질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본질은 기업의 성장성이죠. 중국이 750억 달러 보복 관세를 하고 트럼프가 3천억 달러 관세를 하더라도 그래도 갈 놈은 간다 해서 제가 KMW, 이노화일사, RFHIC를 이게 제가 저번 주 초 정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 KMW랑 RF가 엄청나게 올랐고 이노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본질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국제적인 정치 상황도 물론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런 시장에서 5G 섹터를 안 가지고 계신다면은 정말 그 시장을 잘 못 읽으시는 거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들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물론 뭐 5G 종목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한 2-3 종목 정도는 좀 분산 투자로 5G 종목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5G 앞으로 2배 갈 종목이라는 영상에서도 앞으로 2020년에 어떤 종목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2배 이상으로 많이 오를지에 대한 그런 영상 좀 찍었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게 OLED 쪽, 반도체 정유 쪽을 좋게 봐서 이제 원익 IPS 반도체랑 정유 SO일 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5G가 독보적으로 강했습니다. KMW, RF가 어마어마했죠. RF 15% 상승, KMW 상승했고, 다산 네트워크상, 서준 시스템 그동안에 조금 약했던 종목들이 많이 강했고, 에이스가 좀 강했죠. 이노화일스가 제가 이제 가장 비중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 며칠 사이는 그렇게 힘을 잘 쓰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바이오 같은 종목은 약간은 좀 혼조세를 그런 보이는 양상이고, 지트리 같은 경우 좋았는데 헬릭스미스는 좀 떨어졌죠. 2차전지가 오늘 좀 약했습니다. 섹터별로는. 그래서 OLED도 조금 혼자세였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순환매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주도주 장세로 약간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올랐다가 5G 올랐다가 OLED 올랐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찔끔찔끔 오르는 그런 장세가 순환매 장세인데, 이제 주도주 장세는 어떤 그 큰 섹터는 이제 떨어지지도 않고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이 이제 5G가 쉬어갈 때 다른 종목이 오르긴 하는데 비교적 훨씬 더 적게 떨어지고, 일단은 내일도 5G가 오를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내일 시장이 하락할지 바이오가 오를지 반도체가 오를지는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G가 지금 주도주로 다시 한번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 외에도 5G가 잠깐 쉬어갈 때 이제 오를 종목이 저는 이제 바이오랑 반도체, OLED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비중을 저는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RFHIC를 한번 좀 보면은 오늘 이제 신고가를 뚫었죠. 전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전고점, 그러니까 35,000원, 6,000원대에서 약간의 그 저항을 맞을 줄 알고 이때 한 30%를 좀 걸어놨어요. 이게 계속 장중 대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30% 정도를 전고점에 걸어놨는데 그냥 체결이 돼버리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종목이 강하고 매수하는 주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저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주력으로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띄어서 상당히 좀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레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아주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고 제가 한 번씩 언급해 드린 내용이긴 한데 한번 이렇게 쭉 리뷰를 해 드리면은 이제 질화 갈륨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가.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2020년 1분기부터는 국내 리비전 장비에는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가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2020년에는 매출이 이제 2,800억, 영업이익이 661억으로 전망을 하는데 화웨이 쪽과 일본 쪽 5G 투자가 이제 2019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20년에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매출이 한 1,000억 원대 초반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올해 2019년 매출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나는 그런 실적이죠. 그래서 이 실적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컨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업사이드는 상당히 높고 지금 차트로만 봐도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위에 그 매물대의 벽이 없으니까 매물대라는 게 이제 그 주가가 오르면은 팔려는 사람들, 물려있던 사람들이나 자꾸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매물대 구간인데 그런 구간이 완전히 없어졌단 말이에요. 천장이 없는 거죠. 자,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홀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매매 복귀를 좀 다시 해봤어요. 올해 초에 오이솔루션을 이제 매일 바라보면서 느꼈던 에버노트에 기록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3월달에 제가 그린 추세선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선의 하단과 상단을 좀 그렸고 이제 상단에 맞으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거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지금 약간 오버슈팅, 그러니까 이때가 오버슈팅이 좀 일어났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그 추세선의 상단에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쉬고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크게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이제 매도한 시점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잘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5% 넘게 하락을 해서 이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저는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더 조정 기간이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그냥 단기적으로 오르고 신고가를 쳤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면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시는 분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저 스스로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때 팔지 않았더라면은 2배 이상 갈 종목이었는데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2배를 먹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KNW랑 RFHIC에서도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RFHIC는 당분간은 계속 좀 3분기,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홀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실제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정말 수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이제 개인의 그 판단에 따라서 매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한 이노아이리스를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계속 쉴지 아니면은 이제 하락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오늘같이 강한 장이 1%밖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는 거의 뭐 조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21선을 맞고 상승할지 하락할지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이제 5개월 6개월 뒤 2020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에 주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뭐 매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도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5G가 오늘 굉장히 강했지만 5G 혼자만 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 봤던 뭐 바이오 주도주 장세나
반도체나 2차 전지 주도주 장세를 봤을 때도 이 주도주 섹터만 혼자 가지 않거든요. 분명히 약간의 순환을 하면서 다른 2차적인 주도주들이 또 오르는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도 수급이 언젠가 다시 한번 저는 약간의 분산, 섹터별로 이제 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히 즐기시고 5G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날은 파티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주식 잊어버리고 이런 수익권 종목들에 대해서 마음 편안하게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